네, 반갑습니다. 강승주의 급등 타이밍입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대한민국 개인 투자자 분들께서 증시 현 시점에서 반드시 아셔야 되는 정보들과 그 수혜주 종목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급등 타이밍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 댓글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100% 무료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하시고 해당 자료집 꼭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바로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1년 정도 동안에 급락만 하고 있었던 2차전지 관련된 기업이 현재 이제 미국 대선 기대감에 따라 가지고 급반등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2차전지라고 하는 거는 테마를 뛰어넘어서 현재 이제 주도 업종으로서 시가총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많아졌기 때문에 시장이 이제 상승장으로 가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2차전지 상승세 없이는 상승장이 좀 둔하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2차전지 기업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양산이 임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사이버 트럭 쪽에다가도 완전 자율주행을 활성화되게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AI 반도체 1등 기업 엔비디아의 자동화 매출이 분기 3억 달러 수준입니다. 현재 이제 메인 매출로서 떠오르고 있는 것이 AI 반도체, 서버용 반도체, 그러니까 일명 이제 데이터 부문 매출이겠죠. 그쪽에서 이제 분기당 200억 달러씩 지금 이제 매출이 나타나게 되다 보니까 자동화 매출 비교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10배 가까이 이제 차이가 나게 된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이 자동화 부문의 매출이 완전 자율주행 상용화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크게 성장을 해줄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테슬라는 전기차 생산량을 10배 이상 늘릴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보다도 어마무시한 전기차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대규모의 배터리가 필요한 상황이겠고요. 차세대 4680 배터리 양산에 돌입을 하게 되면서 이쪽으로 테슬라 핵심 밸류 체인 쪽으로 주목해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이 테슬라의 밸류 체인에다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지난달에도 한번 강조를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하게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테슬라 성장성이 기대감이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겠습니다. 테슬라의 지금 현재 기대작 사이버 트럭이 국내 판매를 위해서 이제 인증 절차가 돌입이 되고 있습니다. 당장 이 사이버 트럭이 이제 픽업 트럭이죠. 미국 같은 경우는 판매량 1위 모델이 이제 포드의 F150이다라고 하는 이제 그 픽업 트럭 모델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는데 사이버 트럭이 이제 픽업 트럭을 이제 겨냥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미국 지역이 주무대로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그런 상품으로서 기대가 되고 있겠고 현재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 사이버 트럭이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는 게 어려워졌다 보니까 이게 출시 일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었어요. 근데 현재 지금 7월 달 기점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뭐 제너럴 모터스나 뭐 포드 아니면 이제 스텔란티스까지 여기에다가 더해져서 이제 전기차 스타트업인 리비안까지 포함을 해서 현재 이제 미국이 픽업 트럭이 유명하기 때문에 해당 기업들이 전부 다 이제 픽업 트럭, 전기차 픽업 트럭을 양산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 인도량이 현재 미국의 주요 픽업 트럭 기업의 인도량을 전부 합친 것에 육박할 정도로 이 사이버 트럭의 생산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사이버 트럭 같은 경우는 지금 출시를 하고 나서 곧바로 완전 자율주행 활성화가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10개월 만에 해당 부분이 이제 활성화가 된 상황이겠고 이번 달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버전 13
출시가 진행이 되게 되는데 테슬라의 자율주행에 주차 기능과 후진 기능까지가 추가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번 달 10일에 드디어 로보택시 데이가 개최가 되게 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다 더해서 내년 상반기 유럽, 중국의 자율주행의 인증 완료가 진행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2차 전지다라고 하는 게 단순히 승용차를 전기차로 바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그 승용차의 판매량, 그러니까 현재 지금 연간 그 승용차 판매량이 한 8천만 대 정도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한 10년 정도 동안에 이 시장이 크게 성장을 하지도 않고 침체가 되지도 않는 거의 이제 멈춰 있는 이 시장 속에서 경쟁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테슬라는 이 완성차 시장 자체를 기술력을 도입을 해가지고 이 시장 자체 파이를 크게 키울 계획으로서 현재 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현재 부진한 성장 동력을 자율주행 기술력을 통해서 성장을 시키고, 이에 따라서 상승을 하는 그런 시장 파이를 테슬라가 전부 다 가져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계획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뜨거운 인물인 젠슨 황 엔비디아 CEO 같은 경우는 결국 모든 차들이 일정 수준의 자율주행 능력을 갖출 것이다 라고 이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다가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은 타사 대비해 가지고 월등하게 앞선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젠슨 황이 가지고 있는 현재 이 파급력을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멘트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테슬라의 자율주행 같은 경우는 현재 국제 규제 기준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자율주행 레벨 2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다라고 부를 수준이 아니고 단순히 운전자의 운전을 보조를 해주는 정도, 레벨 3부터 해서 자율주행이다라는 말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근데 현재 국제 기준 같은 경우는 완전 자율주행이다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는 라이다 센서다라고 하는 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근데 테슬라는 이거를 장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죠. 왜냐면은 비싸다. 이 라이다 센서 말고 카메라만으로 마치 사람이 어떤 센서에 의존을 해가지고 운전을 하지 않고 눈을 가지고 거울을 보면서 그리고 이제 전면을 바라보면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처럼 컴퓨터 AI 시스템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다. 이런 값비싼 센서를 사용할 필요가 없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 테슬라의 입장이겠죠. 테슬라의 이 자율주행 시스템이 신뢰성을 확보하면, 그러니까 라이다 센서 없이도 안정성을 확보를 하는 그런 신뢰성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국제 자율주행 규제 완화로 이어지게 되면서 이 부분에 기대감이 굉장히 단방에 폭발을 할 수가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AI 학습 같은 경우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을 추출, 그러니까 일명 라벨링 작업이다라고 하죠. A 과정이 나왔다라고 하면은 B가 나와야 돼.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이제 학습을 하게 됐는데, 이걸 통해서 모델링과 향후 후처리까지 진행이 되는 중간 단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현재 테슬라와 엔비디아가 추구를 하고 있는 종단간 신경망 엔드-투-엔드 시스템이죠. 이걸 사용하려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A라는 어떤 특정 행동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이거를 이제 답을 귀결시키는 게 아니라, 이런 중간 단계가 없이 모든 행동에서 어떻게 어떤 행동들을 취해야 되는지 컴퓨터가 자연스럽게 추론을 해줄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개발을 하는 과정이 대규모 언어 모델과 굉장히 흡사하지만 훨씬 더 막대한 수준의 트레이닝이 필요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서 이 라이다 센서 같은 고성능 하드웨어로 따라하기 힘든 압도적인 자율주행의 수행 능력, 나아가서 인간 운전자가 운전을 하는 것보다 더 안정적인 그런 자율주행 수행 능력이 기대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엔비디아의 자동화 부문의 매출은 분기에 3억 달러 수준,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4천억 원 정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는 분기당 200억 달러로 우리나라 돈으로 한 30조 정도가 되게 됩니다. 현재 자율주행 학습을 위해서 이 GPU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겠고, 이 데이터 센터 부문을 넘어서 자동화 부문이 엔비디아의 핵심 매출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부문에 이제 자율주행차나 로봇, 드론 등 이쪽에 이제 완전 자율주행 기술이 개발이 되게 되고, 이것과 함께 자동화 부문의 매출이 급증을 할 것으로 전망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이 테슬라 같은 경우는 모빌리티 부문의 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일단은 뭐 과거 뭐 몇십 년 전을 생각을 해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일이 공장의 노동자가 수작업을 통해 가지고 제품들을 만들어냈었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상당 부분이 공장 내에서 자동화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넘어서 이동을 하거나 어떤 물건들을 운송시키는 이 모빌리티의 자동화를 연구하고 있는 게 이 테슬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이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한 환경 내에서 이제 뭐 생각을 해보면 어떤 한 기업의 공장 내에서 정해져 있는 환경 내에서 극도로 제한이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단순한 이제 자동화를 보여줬다라고 하면은 현재 이제 자율주행으로 연결이 되는 이 모빌리티의 자동화 같은 경우는 시시각각 바뀌는 교통 상황 그리고 이제 뭐 교통 신호등들 이런 것들에 따라 가지고 빠르게 이제 해석이 돼야 되고 조금 더 능동적인 자동화가 필요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승용차의 전동화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기업들 같은 경우도 단순히 승용차의 전동화 수준만 기대가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성장 동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승용차의 전동화를 넘어서 화물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나아가서 로봇들을 개발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력까지 전동화를 시켜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이 전동화의 단어가 단순히 전기 승용차를 넘어서 이제 산업 모든 부문에 적용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자동차 승용차의 전동화 수준이 넘어서서 배터리 수요의 기하급수적으로 확대가 되게 된다. 이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작년 한 200만 대 정도 가까이 이제 인도를 했죠. 향후 이제 연간 2천만 대까지 생산 계획을 가지고 있다. 10배 이상을 늘리게 된다. 현재 휴머노이드에 이어서 이런 전기차의 성장성, 더해서 휴머노이드, 그리고 에너지 저장 장치 사업까지 굉장히 테슬라의 사업에는 막대한 배터리가 필요하게 됩니다. 에너지 밀도와 생산성을 높이고 가격까지 낮춘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의 개발이 진행이 됐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막대한 배터리 수요를 어떻게 충당을 할 거냐 어떻게 빠르게 생산을 하고 효과가 좋은 그런 배터리들을 생산을 할 수가 있을 것이냐라는 고민 속에서 나타난 것이다 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 테슬라의 배터리 밸류체인 이 어마무시한 배터리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테슬라 밸류체인에 포함이 되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향후 수십 배의 성장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거겠죠. 현재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기술력으로 중국 배터리의 가격 경쟁력을 극복을 하는 것을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계획대로 4680 배터리의 최종 버전이 양산이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중국 배터리보다 성능은 좋은데 가격이 더 떨어지는 엄청난 혁신이 일어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어요. 이 4680 배터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게 되는데 이 뚱뚱한 원통형 배터리가 고출력을 내게 된다라고 하면 이 내에서 굉장히 엄청난 고압이 발생을 하게 되겠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혁신 소재들, 혁신 기술들이 필요하게 되겠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의 배터리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수준의 이런 압력과 온도를 감당을 해야만 이 배터리의 성능이 기하급수적으로 좋아질 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나아가서 이제 배터리 안전장치를 상당수 뺀 이후에도 자동차끼리 이 충돌 사고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더라도 이 충돌까지도 버텨줄 수 있을 수준의 굉장히 강한 그런 소재들 그리고 안전장치들로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고 이런 기술들이 이제 95%를 넘어가게 되는 이런 울트라 니켈, 하이 니켈을 넘어서는 울트라 니켈 그리고 굉장히 고온 고압을 견딜 수가 있는 단결정 양극재나 아니면은 이러한 이제 에너지 밀도를 급격하게 높일 수 있는 이 건식전극 기술 같은 차세대 기술들이 이 테슬라 쪽으로 집약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양산 시도가 들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특히나 테슬라, 단순히 전기차에만 기대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는 성장 동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다. 테슬라와의 이런 사업 구조의 협력이 2차 전지 기업들에게도 매우 중요해진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게 된다라고 했을 때 핵심적으로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과 함께 관련된 종목들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LNF입니다. 세계 최초로 하이니켈 배터리 양극재를 개발을 하게 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배터리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에코프로와의 그런 자본 경쟁에 따라 가지고 주가의 이런 뭐 등락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주가의 이런 밸류 그 괴리가 굉장히 심하게 벌어진 그런 상황이겠죠. 테슬라 배터리의 핵심 밸류 체인으로서 이제 부각이 되고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테슬라와의 직납 계약, 그러니까 원래는 LNF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을 통해 가지고 이제 테슬라 쪽으로 납품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이제 직납 계약으로 테슬라에게 곧바로 양극재 납품까지 들어가는 그런 계약까지 진행이 되고 있겠다. 최근에 핵심 이러한 하이니켈 울트라 니켈 양극재 기술력이 적용이 된 4680 배터리 양극재 개발이 완료가 된 상황이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에코프로와 비교가 될 수가 있는 부분이 자본입니다. 자본이 이제 없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캐파 경쟁에 밀리면서 이렇게 이제 경쟁력이 좀 벗어날 수가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현재 지금 업계에서 LNF 쪽으로 계속적으로 요구가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 자사주를 굉장히 대규모로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담보를 걸어가지고 사채라고 하던가 아니면 이 지분을 넘겨라 라고 하고 있어요.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런 양극재 밸류 체인이 다른 이제 뭐 협력, 그러니까 뭐 이제 다른 뭐 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서만 진행이 되는 게 아니라 자체적인 그런 양극재의 밸류 체인을 구축할 그럴 필요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의 이런 지분 투자 같은 경우도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굉장히 기술력이 높은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아예 전면 인수까지는 우리나라의 핵심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는 어려워도, 이런 부분에 따라서 뭐 이제 자금 뭐 투자라고 하던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될 수가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다라고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NT입니다. 2차전지 장비 세계 1위 기업에 등극을 했습니다. 당초 매출 1위인 일본의 히라노를 제치고 올해 기준으로서 이제 매출 1위 등극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세계 1위입니다. 테슬라와 배터리 건식 전극 공정 장비 공급 계약이 직접적으로 이제 체결이 됐어요. 이 건식 전극 공정 장비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4680 차세대 배터리 개발을 위해 가지고 핵심적으로 필요한 차세대 기술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올해 매출 1조 달성이 유력합니다. 다른 이제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매출이 급락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전년 대비 2배 급증을 한 엄청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글로벌 대형 고객사들과의 매출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의 차세대 배터리 장비 공급까지 진행이 되게 되면서 실적의 급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관련된 투자 포인트들 그리고 관련된 종목까지 체크를 해봤고요. 앞서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2024 급등이 기대가 되는 제약바이오 총정리 자료집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주기적으로 이런 주식 자료집들 좀 나눠 드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해당 자료집 통해서 이미 제시해드린 종목들 상한가 이상 급등 나온 종목들이 이제 나타나고 있겠죠. 아직 안 올라간 종목이 있으니까 놓치지 마시고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빅파마들 투자 포인트들부터 관심 가지셔야 되는 핵심 수혜 종목들까지 전부 다 정리 드렸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확인하실 수가 있는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이제 핸드폰 안에 구글 플레이, 플레이스토어 있을 겁니다. 이제 카톡 같은 어플 설치할 때 다들 들어가 보셨을 텐데, 여기 들어가셔서 검색창에 급등 타이밍이라고 치시면은 이렇게 생긴 어플리케이션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설치하는 것도 100% 무료고요. 안쪽에서 어떤 정보들 이용을 하는 것도 전부 다 무료예요.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투자 포인트들을 제시해드리고 있는데, 아무래도 당일 급등할 것 같다라고 하던가 당일 상한가 그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이런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제시를 해드리는 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들을 실시간으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장소니까 구독자분들 특히나 놓치지 마시고 꼭 설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치하시고 이용하실 때 무료 아이디 가입만 하시면 되고요. 이거 가입하실 때 핸드폰 번호 같은 거 개인정보 하나도 안 쓰셔도 됩니다. 100% 무료니까 안심하고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시고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생겼는데요. 아래쪽에 테마 차트 분석이라고 있어요. 이 부분 이제 누르시고 그럼 위쪽에 보시면은 제약 바이오 총정리 자료집이라고 있을 거예요. 이거 이제 누르고 들어가시고요. 아래쪽으로 좀만 내려 보시면은 첨부 파일이 있습니다. 이거 누르면은 무료로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간혹가다 핸드폰으로 받아가시는 분들 중에 이게 PDF 파일이어가지고 열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분 같은 경우는 똑같이 구글 플레이에다가 PDF 뷰어 검색하셔가지고 이거 통해서 열람하시면은 보이실 거니까 이것도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급등 추천주 게시판에서 당일 급등이나 상한가 그 이상 기대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종목들 매일매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당장 지난주에 올려드린 미래생명자원 이거 올려드리고 한 일주일 정도 만에 30% 급등이 이제 나타나게 됐었죠. 이런 식으로 당일 급등부터 상한가 이상 기대가 되는 종목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 증권투데이 게시판 같은 경우는 장 시작 30분 전에 단타 관심주를 공유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자료집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는데 장 시작 전에 미국 증시, 글로벌 증시 체크 포인트 간략하게 그리고 당일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셔야 되는 주요 단타 종목들 이렇게 이제 올려드리면요. 여러분들이 한 100만 원 정도에서 200만 원 정도 이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하루에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 벌어가 본다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은 매일 아침 재밌게 단타 참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증권투데이 게시판 놓치지 마시고요. 테마 차트 분석에서는 핵심 자료집뿐만이 아니라 급등이 유력할 것으로 기대되는 테마주 종목, 업종, 섹터들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놓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급등 타이밍은 시청해주시는 투자자 여러분들의 실전 계좌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가 있는 주요 정보들 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나가시기 전에 영상 하단의 좋아요 버튼과 댓글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좋아요 버튼과 댓글 하나하나가 급등 타이밍에게 정말 큰 도움 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고요. 구독 버튼 아직 안 누르신 분들 구독 버튼 누르시면은 급등 타이밍의 최신 주식 정보들 누구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겠고요. 지금까지 급등 타이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